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 전해드리는 곳, 네모난 우체통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대고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낯선 얼굴로 돌아설 때 그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조차 외면한 것 같았던 그 밤의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전은 늘 마지막에 찾아오니까요. 저는 이말순입니다. 올해 69이죠.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는 것 같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 서진이와 아들 준호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요양원으로 가세요. 서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덩어리를 입에 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진아. 어머님께서 요즘 깜빡이시잖아요. 가스도 잘못 만지시고 길도 헤매시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40년간 키운 아들이 말이에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깜빡이라니.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어제도 냉장고에 안경을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웃집을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가시려고 하셨고요. 서진이가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치매라니요. 짐은 이미 싸뒀어요. 어머님, 서진이가 제 방을 가리켰습니다. 언제 싸두었는지 캐리어가 거기 있더라고요.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죠. 법적으로는 준호 명의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거잖아요. 서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밖에서 천둥이 또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저와 함께 우는 것 같았죠. 준호야, 넌 정말 엄마를 버리는 거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요양원에서 더 좋은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짓말. 너희들은 나를 버리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결국 저는 빗속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타려 했는데 이 늦은 시간에 잡히지 않았어요. 집 앞 가로등 아래 서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들었던 집을 바라보면서요. 그때 갑자기 죽은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아, 이 집에는 가문의 비밀이 숨어 있어.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라.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젖은 몸으로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하룻밤이라도 몸을 늘 곳이 필요했거든요. 찜질방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준호의 고개 돌리는 모습도요. 내가 뭘 잘못했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키웠는데, 손녀 수빈이도 온 정성으로 돌봤는데요. 근데 이상했어요.
서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그렇게 다정했거든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무엇이 서진이를 바꾸었을까요?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생각할수록 의문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었죠. 일단 잠을 자야 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뭔가 달라질까요? 아들이 마음을 바꿀까요? 그런 희망을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찜질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더라고요. 서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진이는 그때 26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착한 아가씨 같았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요. 준호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속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을 데려온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서진이의 말투는 정말 공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과는 달랐죠. 결혼 전까지 서진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집에 올 때마다 과일도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떡도 사왔죠. 어머님,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옆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딸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서진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외동딸이라고도 했죠. 가족이 없어서 서운하시겠어요. 제가 말하니까 서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이 제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결혼 초기에도 서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집안일도 척척하고 제 기분도 잘 맞춰줬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제 눈치를 살폈죠. 그런데 손자 수빈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과학적으로 키워야 해요. 아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 제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미역국은 너무 짜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포대기로 업으면 아이 골격이 휘어져요. 제가 수빈이를 돌보려고 하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어머님은 구식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수빈이 교육에 관여하지 마세요. 어머님 방식은 아이한테 해로워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한테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서진이가 아이 엄마잖아요. 아이 교육은 부모가 결정하는 거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손자와 놀아주려고 해도 서진이가 막았죠. 어머님, 수빈이 지금 공부해야 해요. 어머님, 아이가 피곤해해요. 핑계는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해 봤지만 모르겠더라고요. 서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예전과 달랐어요.
눈빛이 차가워졌고 말투도 건조해졌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이 드시니까 좀 쉬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집안일에서도 저를 배제시켰어요. 저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늙어서 쓸모 없어진 걸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진이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극단적이었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 같았죠. 찜질방에서 나온 저는 일단 친정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5살 위라 이제 74이에요. 말순아,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언니가 놀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언니, 나 집에서 쫓겨났어.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언니는 듣고 있다가 화를 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집인데. 며느리가 변했다고 했지. 왜 그렇게 변했을까? 언니와 이야기하다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말순아, 내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뭔가 이상한 말 안 했어? 응, 집에 가문의 비밀이 있다고 했어. 남에게 넘기지 말라고. 그게 뭘까? 언니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며칠 언니 집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집이 너무 그리워서 몰래 가봤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여다봤는데 준호와 서진이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참아, 곧 해결될 거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답답해 죽겠어요. 서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곧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어머님이 눈치챌까봐 걱정이에요. 서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눈치를 챈다는 걸까요? 괜찮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잖아. 준호가 서진이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해요? 안 들켜. 걱정하지 마.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섬뜩했습니다. 뭔가 저 몰래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해결이라는 단어가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뭘 해결한다는 걸까요? 저는 숨죽이며 더 들어봤습니다. 어머님 약은 계속 주고 있어요? 서진이가 물었어요. 응, 매일 챙겨드리고 있어. 효과는 어때요? 점점 나타나고 있어. 깜빡깜빡 하시고, 헷갈려 하시고. 준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이라니요. 저한테 무슨 약을 준다는 거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 깜빡거리고 헷갈렸던 게 약 때문이었구나. 얼마나 더 줘야 할까요? 의사가 1달 더 주면 확실할 거라고 했어. 그럼 그때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죠? 응, 그때가 되면 치매라고 진단받을 수 있을 거야. 둘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으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들이 저한테 약을 먹여서 일부러 치매처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핑계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죠. 왜 그러는 거야?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이가 불안한 듯 말했어요. 무슨 의심? 자꾸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설마, 어머니가 뭘 알겠어. 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알겠어. 더 신중하게 하자.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며느리와 함께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깜빡거리게 됐는지, 왜 헷갈리게 됐는지, 약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저한테 몰래 먹인 약 때문이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서러움도 밀려왔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집 앞에서 쫓겨난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서진이와 준호의 모습이요.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언니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언니도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말순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언니. 너무 황당해서. 일단 몸부터 추스려. 그리고 대책을 세우자. 언니가 저를 달래줬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뭔가 더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그 여자가 서진이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 여자가 서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언니라고 했어요. 근데 서진이는 외동딸이라고 했는데요. 아니야.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서진이가 대답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는 역시 머리가 좋아. 너도 수고했어. 덕분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계획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뭔 계획을 이렇게 오래 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봐요. 그 여자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죠. 응, 순진해. 그래서 속이기 쉬워. 서진이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네요. 응,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럼 이 집도 우리 거가 되는 거죠? 당연하지. 원래 우리 거였어야 하는 집이잖아. 원래 자기들 거였어야 하는 집이라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유야. 이 집을 팔든지 살든지 우리 마음대로.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제가 40년간 살았던 집을요. 준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걔는 이용만 하는 거야. 어차피 바보니까. 서진이가 제 아들을 바보라고 했습니다. 이용한다고도 했고요. 언니 정말 무서워요.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정도는 약과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아요. 이제라도 되찾는 거니까 다행이에요. 되찾는다고 했어요. 뭘 되찾는다는 걸까요? 둘의 대화를 더 듣고 싶었지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서진이한테 언니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계획이 단순히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집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무슨 되찾는다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원래 자기들 거였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언니한테 가서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순아, 이거 심각한데.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나도 그런 것 같아.
뭔가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언니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서진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언니가 있으면서 외동딸이라고 처음부터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럼 결혼할 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가? 생각할수록 무서웠어요. 15년간 저희 가족을 속여온 거였을까요? 서진이의 완벽했던 며느리 연기도 모두 가짜였던 걸까요? 말순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대책을 세워야 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더 알아봐야 해. 정확히 뭘 꾸미고 있는지. 맞는 말이었어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15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특히 아들까지 가담하고 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배신을 당하는 걸까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팠어요. 동네에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내과 진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서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진료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산부인과 쪽이었어요. 이상하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이가 왜 산부인과에 갔을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서진이가 의사와 너무 친밀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였어요.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남자 의사가 서진이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서진아, 고생 많았어. 의사가 반말을 했어요. 환자한테 그럴 리가 없죠. 도현 오빠 덕분이에요. 서진이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라니요. 최도현. 그 이름을 들으니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사귀던 남자였습니다. 의대생이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헤어졌어요. 그 후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거였죠. 설마 그 도연일까요? 더 자세히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예전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획대로 되고 있잖아. 도연이 서진이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불륜이구나 싶었죠. 할머니 약은 잘 듣고 있어요? 서진이가 물었어요. 응, 완벽해. 조금만 더 주면 진짜 치매처럼 될 거야. 도연이 대답했어요. 준호는 아직도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바보니까. 둘이 제 아들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진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옛 연인과 말이죠.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도연과 헤어진 후에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도연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도연이 제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일 거예요. 언니한테 가서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연이라고? 내가 옛날에 사귀던 그 남자? 응, 맞아. 세상에,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 언니도 놀랐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서진이가 도연이랑 짜고 내 집에 들어온 건가? 그런 것 같아.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순아, 이거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뭔가 큰 음모가 있어. 나도 그런 기분이야. 도연이가 왜 이런 짓을 할까? 내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 생각해봤지만 모르겠더라고요. 헤어질 때도 원망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내 남편과 관련이 있을까? 언니의 말에 뭔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했던 말이요. 집에 가문의 비밀이 있다고 했던 말 말이에요. 언니, 우리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 집에 가문의 비밀이 있다고.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말라고. 그게 뭘까? 모르겠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도연이와 서진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 말순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혼자서 해결할 일이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연이와 서진이가 만나는 걸 사진으로 찍어도, 그리고 대화 내용도 녹음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도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당하잖아.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는 정말 요양원에 보내질 거고 집도 빼앗길 거였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알겠어, 언니. 해볼게.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죠.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병원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진이가 도연을 만나러 올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서진이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이 병원 뒤편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따라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다행히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오빠, 이제 정말 마지막이죠? 서진이가 물었어요. 응, 곧 끝날 거야.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고 나면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야지. 그래야 우리 계획이 완성되는 거야. 그런데 준호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할 거야. 둘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빠, 정말 할머니가 모를까요? 설마. 그 나이에 뭘 알겠어. 그래도 불안해요. 서진아, 우리가 이 계획을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데. 15년이야, 15년. 15년이라고 했어요. 서진이가 우리 집에 온 게 15년 전이었는데요. 맞아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내 아버지의 원한을 풀 때가 됐어. 아버지의 원한이라니요. 서진이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셨겠지. 내가 이렇게 잘 해내고 있으니까. 저는 더욱 주의 깊게 들었어요.
오빠, 그런데 진짜로 할머니가 제 새어머니인 게 맞아요? 새어머니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 내 아버지가 불륜으로 낳은 게 바로 너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럼 준호는 제 이복 오빠고요? 그렇지.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인 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진이가 제 남편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니요. 그럼 제 아들과는 이복 남매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숨겼으니까. 바람 피운 걸 들키고 싶지 않았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 집이 원래 우리 거라고. 맞아. 내가 정당한 상속자야. 할머니가 차지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서진이가 집에 집착하는 이유가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준호 오빠와? 그래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오빠와 결혼한 건 괜찮은 거예요? 이복 남매인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어차피 호적에도 안 올라가 있고. 둘의 대화를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아이가 바로 서진이라는 게 더 충격이었죠. 그럼 서진이는 제 의붓딸인 거예요. 근데 제 아들과 결혼한 거고요. 수빈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진이가 물었어요. 수빈이는 내 딸이니까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준호는 수빈이가 자기 딸인 줄 알고 있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내 딸이 맞잖아.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더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 사실 수빈이 아빠가 준호가 아니라는 거 들키면 어떻게 해요? 서진이의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빈이 아빠가 준호가 아니라니요. 안 들켜. 그리고 들켜도 상관없어. 이미 늦었으니까. 그럼 진짜 아빠는? 나지, 당연히. 도연이 수빈이의 진짜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서진이는 제 남편의 불륜으로 낳은 딸이었고 도연과 불륜을 저지르며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제 아들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오빠,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네요. 그래. 할머니만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나. 처리한다는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충격적인 진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가서 모든 걸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언니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거구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아이가 서진이고. 응.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가족 관계부터 꼬여 있었죠. 말순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나도 알아. 이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이 정도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했죠. 하지만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제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준호야, 왜 왔어? 고모, 엄마 어디 계세요? 거실에 계셔. 들어와. 준호가 들어와서 저를 봤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무슨 소리야?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걸까요? 뭘 준비했다는 거야? 요양원 자리 잡았어요. 좋은 곳이에요. 또 요양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안 가. 엄마,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치매 진단서요. 그리고 엄마 동의서도 있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치매 진단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 동의서도 있더라고요. 이 서명 언제 했어? 엄마가 하신 거잖아요. 난 한 적 없어. 엄마, 요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서명 위조한 거지? 무슨 위조요? 엄마가 직접 하신 건데.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위한 일이라니. 넌 엄마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에서 치료받으시라는 거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준호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 나이도 많으시고, 나이 많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고모는 상황을 모르세요. 무슨 상황?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으세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가스도 잘못 만지시고, 길도 잃어버리시고, 거짓말이었어요. 그 모든 게 약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네, 그게 최선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봐.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준호가 막았어요. 엄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누가 결정했어? 저와 서진이가요. 나는 왜 빼고? 엄마는 판단력이 떨어지시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준호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엄마가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법적 절차도 마쳤고요. 법적 절차까지 마쳤다고 했어요. 무슨 법적 절차? 후견인 신청이요. 제가 엄마 후견인이 됐어요. 후견인이라니요. 언제 그런 일이 진행됐을까요? 그런 건 내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동의하셨잖아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동의했어? 기억 안 나세요? 그것 봐요. 역시 치매가 맞아요. 준호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어요. 언니가 화를 냈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고모, 이해해 주세요. 이해할 게 뭐 있어? 내가 엄마를 버리는 거잖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더 나은 곳으로 모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준호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맞을까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준호야, 서진이가 뭐라고 했어? 서진이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왜 없어? 분명 서진이가 시킨 거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제 판단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서진이와 도연의 지시를 받는 거였을 거예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없어요. 이미 결정됐다고요. 준호는 냉정했어요. 마치 남일처럼 말했죠. 40년간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럼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해요? 요양원 가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저는 울음이 났어요. 너무 서러웠거든요. 준호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정말 엄마를 버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준호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했어요. 결국 그날은 준호가 그냥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요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죠. 저는 절망했어요. 정말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말순아, 이제는 정말 싸워야 해. 어떻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 언니가 전화번호 하나를 줬어요. 누구 번호야? 변호사야. 우리 딸이 소개해준 사람이야. 변호사라. 응,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래.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서진이와 도연의 관계, 약을 먹인 것, 위조된 서명까지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사기죄와 재산 편취죄에 해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어떤 증거요? 대화 내용 녹음, 사진, 서류 같은 거요. 이미 어느 정도는 모아뒀다고 말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알겠어요. 김 변호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서진이와 도연의 만남을 더 추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도 녹음하기로 했죠. 며칠 후 언니와 함께 준비를 시작했어요. 말순아,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해도 해야 해. 안 그러면 내가 끝장이야.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집 안 곳곳에 숨겨두기로 했죠.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뒷문 열쇠는 아직 있었거든요. 한밤중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실과 안방에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그리고 서진이 방에도 하나 놨죠. 며칠 후 녹음기를 회수하러 갔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서진이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할머니 처리하면 끝나. 또 처리한다는 말을 했어요. 준호는 정말 바보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용하기 쉬운 거지. 둘이 제 아들을 바보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설마, 그 나이에 뭘 알겠어.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알겠어. 더 신중하게 하자. 녹음 내용을 김 변호사한테 들려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현행범이요? 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현행범으로 잡으려면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김 변호사가 경찰과 상의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어르신이 미끼 역할을 해야 해요. 미끼요? 네, 요양원에 가는 척 하면서 이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계획은 이랬어요. 제가 준호한테 연락해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들이 집으로 와서 재산을 정리할 거라고 봤죠.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였어요. 말순아, 정말 위험해. 언니가 걱정했어요. 해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용기를 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라도요. 또 다른 도움도 받았어요. 동네 강여사가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거든요. 말순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강여사. 이런 나쁜 놈들은 혼내줘야 해요. 강여사는 의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도연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말순아, 나야. 도연이, 도연이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말순아, 미안해. 도연이 갑자기 사과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무슨 소리야? 서진이랑 한 일 말이야. 도연이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이용당한 거야. 누구한테? 서진이한테.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가 내 남편의 딸이라는 건 맞아. 하지만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서진이야. 모든 게 서진이 계획이었어. 도연의 말에 따르면 서진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도연을 이용했다는 거였어요. 나도 속은 거야. 서진이한테. 그럼 왜 도와준 거야? 협박당했어. 서진이가 내 병원을 망치겠다고 했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말순아, 내가 증거를 제공할게. 정말? 응, 서진이의 진짜 정체를 밝혀줄게. 도연의 도움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들에게 복수할 시간이 온 거였죠.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이 왔어요. 하필 그날도 비가 내리더라고요. 마치 처음 쫓겨났던 그날과 똑같았죠.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요양원 가기로 했어. 정말요? 준호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제 마음은 아팠지만 참았죠. 언제 갈 거예요? 오늘 밤에. 오늘 밤이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알겠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죠. 김 변호사와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 여사도 증인으로 함께했죠.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위험하면 언제든지 신호 주세요. 알겠어요. 저녁 무렵 준호와 서진이가 왔어요. 그런데 낯선 여자도 함께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응. 그럼 가실까요? 잠깐, 내가 집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어. 왜요? 마지막이니까. 준호가 불편해했지만 허락했어요.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사실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죠. 엄마, 이제 가요. 조금만 더. 안 돼요. 늦으면 요양원에서 못 받아줘요. 거짓말이었어요. 요양원은 처음부터 없었을 거였거든요. 알겠어.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40년간 살았던 집이었죠. 그럼 이제 정말 가볼게.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캐리어는 차에 실어놨어요. 고마워.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준호가 당황했어요. 김서진, 박준호, 김미영 씨죠? 경찰이 이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낯선 여자 이름이 김미영인 모양이었죠. 네, 근데 왜요?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산 편취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경찰이? 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준호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엄마한테 약을 먹인 것도 알고 서진이랑 도연의 관계도 다 알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진이가 내 이복 누나라는 것도 알고 수빈이 진짜 아빠가 도연이라는 것도 알아. 그게 어떻게 다 들켰어. 너희들이 계획한 모든 것. 서진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증거가 있어요? 있지. 너희들 대화도 다 녹음했고 사진도 있어.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도연도 모든 걸 실토했어. 서진이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도연 오빠가요? 응, 내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다 말했어. 그럴 리가. 믿기지 않으면 직접 물어봐. 그때 도연이 나타났어요. 서진아, 미안해.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 오빠, 왜 그래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제 그만하자. 서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 혼자 중얼거렸죠. 준호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서진이가 누나예요? 그래. 내 아빠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야. 그럼 우리가 이복남매지. 그런데 너는 몰랐잖아.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너도 피해자야, 준호야. 서진이한테 속은 거지. 그제서야 준호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 그래도 제발. 넌 내 아들이지만 한 일은 해야지. 경찰이 이들을 데려갔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죠. 강 여사가 다가왔어요. 말순 씨,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이죠. 김 변호사도 왔어요. 어르신,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재판에서 승소할 거예요. 드디어 끝났어요. 길고 긴 악몽이 끝난 거였죠. 재판이 열렸어요.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위조된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모든 죄목이 낭독됐어요. 서진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조금만 더. 할머니 처리하면 끝나. 도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바보니까 속이기 쉬워. 서진이 목소리도 들렸죠. 재판관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고인 김서진,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서진이가 끝까지 부인했어요. 억울하다니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조작된 거예요. 그럼 이 녹음도 조작인가요? 재판관이 반박했어요.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박준호,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증인으로 도연도 나왔어요. 피고인 김서진이 저를 협박해서 이 일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어떤 협박이었나요? 제 병원을 망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 일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증언으로 서진이의 악랄함이 더 드러났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해자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40년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키웠고 손녀도 온 정성으로 돌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저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약을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사실은 제 남편의 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들이 한 일은 가족에 대한 배신이었거든요.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갔어요. 재판관이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김서진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준호 동일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미영 공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서진이가 소리쳤어요. 억울해요. 저는 정당한 상속자예요. 조용히 하세요. 법정 경비가 서진이를 제지했어요. 준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어요. 마음이 후련했어요. 김 변호사가 축하해줬어요. 어르신, 정말 잘 싸우셨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은 그대로였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서진이는 제 남편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였고 수빈이는 도연의 아이였죠. 준호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이용당했던 거였어요. 며칠 후 수빈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수빈아, 엄마가 감옥에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수빈이가 울먹거렸어요. 할머니랑 살래? 네. 그럼 할머니가 키워줄게. 수빈이를 안아줬어요.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비록 도연의 아이였지만 제가 손녀처럼 키운 아이였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수빈이가 말했어요. 고마워, 수빈아.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집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숨겨둔 금고를 발견한 거였어요. 남편이 말했던 가문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나 봐요. 금고 안에는 서류들과 돈이 있었어요. 서진이의 출생 증명서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남에게 넘기지 말라고 했던 거죠.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저녁이 되자 수빈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도 수빈이가 제일 좋아. 앞으로 할머니랑 계속 살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살자.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승리했죠. 남편이 남겨둔 말의 의미도 이제 알겠어요. 이 집에는 가문의 비밀이 숨어 있다.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라.
그 비밀이 바로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였던 거예요.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수빈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끝까지 싸우면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수빈이처럼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모든 폭풍을 견뎌냈으니까요.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거였어요. 긴 밤의 끝에서 어머니는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믿고 지켜준 건 순수한 손녀의 마음이었죠. 별빛이 어둠 속에서 더 빛나듯 우리 인생도 가장 힘든 순간에야 진짜 소중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열릴 다음 우체통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사연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